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잠실동 송파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의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이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잠실동의 한 토지이용 계획서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23년 6월 23일부터 내년 24년 6월 22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가구역은 먼저 허가를 받고 토지거래를 해야 합니다. 즉 주택은 토지를 깔고 있으므로 눌러앉은 토지가 허가 대상이므로 결과적으로 주택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는 일반 시장 경계의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의 주택 매수 시 주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허가구역의 매수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접지역, 서울이나 경기의 다른 주택은 1년 내에 처분을 해야 하며, 그리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입주는 잔금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규제보다도 가장 엄격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한강과 탄천을 경계로 해서 왼쪽이 강남구이고 그 오른쪽이 송파구입니다. 강남의 맨 위쪽에 청담동이 있으며 거기 가운데 삼성동 그리고 대치동이 있으며 오른쪽으로 송파에 잠실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4개 동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4개 동에 대해서 허가구역에 지정된 이유는 먼저 영동도로 지하화 사업과 그 다음에 현대차 GBC 건설 그리고 가장 핵심 사업인 잠실마이스 사업과 관련해서 이 주변 지역이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해요. 당국에서는 이 4개 동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20년 6월 23일에 1년 단위로 지정을 했으며 그 후 2차, 3차 올해 23년 6월 22일까지 3차를 거쳐서 올해 또 4차로 지정을 해서 내년 24년 6월 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동도로 지하사업은 이런 규모고 그 다음에 현대차 GBC는 이런 식으로 건설이 될 것이며 잠실 마이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합운동장을 리뉴얼하고 그 마이스 사업단지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 지역 일대가 천지개벽을 하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니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것은 자명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먼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거는 해당 주택 지분의 공시가의 10%를 2년간 납부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2번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의 공시가가 아니라 주택이 깔고 앉은 지분의 공시가의 10%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지분이 5평이면은 평당 공시가가 2,000원이라고 가정하면은 공시가의 합이 1억이니 이행강제금은 1,000만원 된다고 볼 수 있고 최대 2년간 2,000만원 납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투자 판단에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그래도 수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허가구역에 있어서 거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허가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계약식으로
허가 조건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 및 허가를 하는데 이는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여기는 온라인으로 안되고 구청에 오프라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샘플을 보시면 허가 신청서는 이러한 양식의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도 매수인이 준비를 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는 어떤 이용 목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서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한 15일 이내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이 나옵니다. 이 양식은 참고로 제가 6월 14일에 받은 허가증입니다. 개인정보 사정으로 안에 내용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허가증 나올 때 의무사항 안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주거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하신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2년간 이용 목적을 이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금지됩니다. 즉 2년 이상 이용하고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보시면은 착수 예정일자 이후에 당초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절차는 본매매 계약이 있고 거래신고, 이러한 거래신고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 및 실입주, 이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송파 및 서울 허가구역 지정 현황을 보겠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잠실동과 신통기획이 진행된 거여동, 마천동, 그리고 송파동 한양 2차 아파트, 그리고 신천 장미 아파트가 현재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서울의 서초, 강남의 녹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은 잠실동과 같이 묶인 지역이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서 종로, 동대문, 강북, 영동포, 동작, 관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선전지가 그 대상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재건축 단지인 목동, 여의도, 압구정, 성수 이런 데가 대상이고, 그리고 용산구의 이천동, 한강로 1, 2, 3가, 용산동 3가가 그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오곡동, 과해동, 오세동이 그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송파의 잠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허가 대상이 되면은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매매 등 절차 진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